쪽에 있었고 그 당시만 해도 또 나름 자동차나 디자인 쪽이나 이런 것들이 되게 에이시안, 코리안, 재패니즈, 차이니즈 이런 사람들이 관심이 되게 많았기 때문에 많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제일 궁금한 게 사실은 시험들이 네, 사실 되게 시험들. 궁금해. 그러니까 어떻게든 알아봐서 미국 학교는 어떻게든 갈 것 같은데 가고 나서 정말 졸업하고 나서 그 길이 정말 있는 건지. 그게 사실 또 학교를 다니면서도 가장 스트레스였던 부분 중에 하나였던 건 뭐냐면 일단 제가 다녔던 학교 기준으로 말씀드릴게요. 왜냐면 사실 제가 다른 학교는 잘 모르니까 80년대, 90년대 제가 그렇게 옛날 사람 아닙니다. 근데 80년대, 90년대, 2000년대 초반만 해도 일단 2000년까지 끌어들이고 미국 경제가 되게 좋았고 그리고 일단 자동차가 그러니까 빅3 뭐 소위 말해서 미국 회사들 뭐 GM, 포드, 크라이슬러 이런 회사들이 너무나 힘이 세고 잘 나가고 그런 시대들이 있었기 때문에 정말 뭐 저희 학교만 나오면 거의 취직은 졸업만 하면 거의 취직은 뭐 거의 개런티 된다시피 하고 그렇게 해서 명성을 좀 많이 이어나갔고 또 그런 황금 같은 시절. 그런 황금 이제 정말 르네상스 같은 시절이니까 뭐 예를 들어서 클래스를 한 해에 포드 애들이 다 쓸어가면 GM이 화가 나서 다음 학기 졸업생 애들한테 다 오프를 줘버려서 GM이 대박. 다 데려가고 막 이런 대박이다. 경우도 있었다고 저는 알고 있는데 그거는 정말 되게 약간 옛날 얘기하는 거고 저가 딱 왔을 때만 해도 몇 년 언제 졸업? 저는 학교는 2010년에 제가 2010년. 들어갔고요. 졸업하기까지 꽤 많은 시간이 걸렸어요. 뭐 인턴이나 여러 가지 그런 걸 다 합친 거지만 그 전 졸업 2015년에 했어요. 자, 아까 안녕. 왔어? 이 아이는 보호가 돼야 됩니다. 학생 비자 신분으로 오게 되겠죠. F1. 그래서 F1의 신분으로 왔을 경우에 아시다시피 미국에서 일을 하려면 취업 비자 혹은 취업 비자면 H1 혹은 아니면 영주권자 아니면 시민권자가 여야지 이제 미국에서 일을 할 수 있는데요. 근데 이제 학생 비자일 경우에는 회사가 취업 비자나 영주권을 스폰서를 해주지 않으면 사실 일을 하기가 굉장히 어렵죠. 네, 그게 사실 현실적인 어떻게 보면 나의 능력 플러스 내가 또 넘어야 될 산.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나 정말 내가 내 실력이 100일 때 나 똑같은 100의 미국 사람이 있다면 혹은 영주권자가 있다면 나에게는 어떤 더 플러스 알파적인 능력을 보여줘야만 하는 이유는 이런 뭐 회사 쪽에서 취업 비자 스폰서를 해줘야 된다거나 영주권 스폰서를 해줘야 된다기 때문에 이런 그게 회사 입장에서는 돈이 많이 드니까. 돈도 돈이지만 또 여러 가지 뭐 이런 걸 해주기 위해서는 내가 뭐 예를 들어서 세무 뭐 그런 어카운팅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그런 회사 구조적으로 그런 거를 서포트할 수 있는 구조가 되어 있어야 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소셜 넘버나 뭐. 그쵸. 그리고 뭐 여러 가지 뭐 예를 들어서는 뭐 세무조사를 해야 된다거나 뭐 그런 여러 가지 것들을 해야 될 때 부담이 없이 해줄 수 있는 구조의 회사이기 그러면은 때문에 정말 큰 대기업 아니면 자리가 없겠다, 그지? 유학생 입장에서는. 일단 한창 경기가 좋을 때는 뭐 중소기업이라든지 대기업이라든지 뭐 너나 할 거 뭐 대기업인 경우는 사실 현재까지도 제가 알기로는 많은 회사에서 그린카드라든지 H1을 서포트 해주는 걸로 알고 있고요. 하지만 이제 중소기업에서는 지금 특히 이런 뭐 코로나를 겪고 있는 이 시기에서는 사실 굉장히 많은 것들이 스탑되어 있는 상태고 이제 좀 더 옛날로 코로나 전이나 이럴 경기가 조금 좋아할 때로 돌아가자면 또 이제 스타트업 회사들 또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 또 더 잘해주는 경우도 있어요. 취업 비자를 주기도 하고 아니면 어떻게 보면 정말 페이를 잘 줄 때도 있고 그러니까 어느 정도 비전이 있고 펀딩이 좋은 스타트업을 갈 경우는 그렇게도 하지만 아니면 또 한국 사람들은 또 이런 한국 사람들이 경영하는 기업들 그런 곳에서 이제 서로의 니드에 맞춰져서 그러니까 한국 사람은 한국 사람의 한국 디자이너를 원하고 그리고 이 사람이 비자나 영주권을 서포트 해줘야 된다는 걸 알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 사람을 조금 더 싼 인건비에 데리고 온 다음에 나는 너에게 영주권을 해주겠다. 난 너에게 취업 비자 그런 조건으로 힘든 고난의 3년, 고난의 5년 이런 걸 보내는 경우도 많이 있죠. 네, 그래서 굉장히 저렴한 저가의 샐러리를 받으면서 그런 스타트업 회사에서 신분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어떻게 보면 참고 인내의 세월을 겪으면서 일을 하는 경우도 많이 봤죠.
기회를 잡는 게 사실 또 흔치 않은 거잖아. 그러면 예를 들어서 한국에서 유학생 중에 취업한 퍼센티지로 따지면 어느 정도 그 본인 숫자로 뭐 이렇게 딱 넘버가 딱 나오진 어렵지만 사실 많진 않은 것 같아요. 미국에서 자동차를 일단 그러니까 OEM으로서 생산하는 회사 자체는 결국 3개밖에 없고, 뭐 지금 뭐 크라이슬러는 뭐 미국 회사라고 말하기도 좀 힘들지만, 그 다음에 뭐 1차나 뭐 티어 1, 2 뭐 이런 회사들이 있지만, 그런 회사들을 넘어갔었을 때 사실 취업되는 경우가 10에서 30% 정도라고 저는 뭐 좀 러프하게 10%에서 30% 탑마다 좀 다르지만, 어떻게 보면 정말 반 이상은 다시 한국으로 반 넘기가 요즘 정말 쉽지 않았던 것 같아요. 유학을 오면 정말 죽기 살기로 해야겠구나. 정말 살아남으려면. 살아남기까지는 좀 쉽지 않은 여러 가지 고난의 길들이 있는 것 같아요. 아니, 학교에서 뭐 회사에서 와서 뭔가 네. 자기 회사에 대해 설명을 해서 이제 기회를 준다든지. 인턴십을 뭐 회사에서 찾아오는 경우도 있었고, 저 같은 경우는 제가 직접 그러니까 알아봐서 가는 경우도 있고, 또 되게 많은 학생들이 본인들이 스스로 알아봐서 가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경우는 있죠. 찾아와서 그런 거를 인턴십 프로그램을 할 이런 기회가 있죠. 네, 기회는 주어지는데 그 기회를 잡기 위해선 학생들이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되는 것 같아요. 포트폴리오나 뭐. 네, 그러니까 그런 것들. 이게 졸업덤이 아니라 사실 정말 잘하는 학생들은 학교의 반 정도를 마쳤을 경우, 예를 들어서 2학년이나 3학년이 마쳤을 경우 벌써 인턴을 하고, 3학년이 마칠 경우 사실 인턴을 2-3개를 해온 학생들도 많기 때문에 그렇게 인턴 기회를 빨리 잡기 위해서는 학생들이 준비가 빨리 되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요즘 같은 경우는 뭐 예를 들어서 학생이지만 웹사이트라든지 뭐 그런 프로젝트가 잘 정리가 되어 있어야지 그런 기회를 잡을 수 있는 것 같아요. 야, 그럼 뭐 놀 시간이 없겠다. 진짜 그렇게 유학 가면. 그렇죠. 놀 시간이 별로 없죠. 안 놀았어? 전 놀지 않고 결혼을 했습니다. 혹시 주변에서 실력이 진짜 너무 특출나가지고 대학생에서 바로 스카우트 제의해서 데려간 사람 그런 경우 봤어요? 저요? 네, 이런 경우 봤죠. 네. 대학교 졸업하기 전부터 일하기 시작한 친구들도 있었고, 아 진짜? 네, 뭐 2학년, 3학년 끝났는데 인턴을 하다가 그래서 인턴이 사실 취업에 정말 스태핑 정말 디딤돌인 게, 잘하면 정말 자연스럽게 그냥 이게 바로 이제 취업으로 연결되는, 그래서 풀타임으로 그냥 자연스럽게 트랜지션이 되는 게 인턴이기 때문에, 그래서 인턴을 최대한 많이 하는 게 사실 제일 좋고, 인턴십을 많이 하면 이제 또 이제 취업할 때가 됐을 때 사람들이 쟤는 그래도 어느 정도 익스피리언스가 됐기 때문에 쟤는 좀 인더스트리에서 정말 바로 써먹을 수 있는 사람이다 라는 그런 인상을 주기 때문에 인턴십이 굉장히 중요하고, 본인 취업 얘기해 줄 수 있나요? 저는 사실 좀 제가 이 얘기가 왔다 갔다 한 게, 사실 저는 자동차과를 지원해서 자동차과로 이제 디자인 공부를 시작했지만, 사실 중간에 저는 전과를 했어요. 그래서 전과를 해서 이제 제품 디자인이나 UX 디자인 이쪽을 한 반 정도 학교 생활 마친 다음부터 했기 때문에, 사실 어떻게 보면 전 좀 하이브리드죠. 그리고 분야도 UX 쪽이지만 또 좀 오토모티브, 이제 자동차 쪽에 특화된 UX고,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좀 그런 좀 스페셜티가 있는 에리어에 있는 것 같고요. 취업에 대해서는 그래서 제가 왜 이 얘기를 말씀드렸냐면, 저는 졸업할 때쯤에 전혀 자동차 회사를 사실 갈 생각이 없었어요. 왜냐면 제가 전과를 이미 했고, 그래서 저는 이제 제품 디자인이라거나 아니면 UX 디자인이나 이런 정말 테크 회사 쪽을 사실 너무 가고 싶었는데, 졸전을 하면서 졸전 날 사실 자동차 회사에서도 들어오고 뭐 여러 다른 회사에서도 많이 들어왔는데, 자동차 회사에서 어떤 이제 헤드헌터 분이 와서 제 작업이랑 프로젝트나 이런 걸 보고, 너는 우리 회사랑 좀 맞을 것 같아, 혹시 바로 인터뷰할 수 있니? 라고 이제 그런 식으로 얘기가 돼서 사실 그 졸업하고 다다음 날인가 아무튼 그렇게 바로 인터뷰를 하고, 그리고 인터뷰가 끝난 다음에 저 같은 경우는 오퍼를 굉장히 빨리 받아서, 제가 이제 그 당시에 이제 다른 회사들과 인터뷰의 날짜를 좀 잡아가고 막 뭐 이제 어플라이를 해가고 막 그런 시점에서 오퍼를 너무 빨리 받아가지고 좀 고민하긴 했었는데, 제가 자동차를 좋아하고 로망이 있었고, 그리고
이제 F1이라든지 그러니까 취업 F1에서 취업 비자라든지 영주권 같은 거가 솔직히 개런티가 확실히 해줄 수 있는 회사가 그 당시만 해도 그렇게 많지 않았기 때문에 그 어느 정도 좀 네임밸류라든지 그 자동차 빅3 중에 한 회사에서 네 네임밸류 아니면은 뭐 그런 이제 그런 신분이 확실히 보장될 수 있는 회사가 저한테는 필요했기 때문에 이제 그 회사로 오게 됐죠. 너무 잘 됐다. 잘했나 보다. 네, 솔직히 말씀드리면 물론 뭐 모든 사람들이 열심히 하고 저도 열심히 했고 열심히 준비했고 최선을 다하지만 저는 취업은 정말 내 실력과 그런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어떻게 보면 타이밍 그리고 운도 사실 되게 많이 작용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인맥 같은 것도 되게 중요하고 그래서 제가 이제 그 OEM에 있는 그 헤드헌터를 만날 수 있는 것도 어떻게 보면 그 사람들이 졸전방을 막 돌아다니지만 사람이 뭐 10명이 있을 수도 있고 20명이 있을 수도 있는데 모든 사람한테 다 가지 않거든요. 근데 뭐 예를 들어서 교수한테 가서 내가 뭐 이런 스타일 사람 찾고 있는데 누구 아는 사람 있냐라고 교수한테 직접 물어볼 수도 있고 아니면 우연히 내 부스로 올 수도 있는 거고 뭐 아니면 내가 아는 사람이 졸전에 그러니까 내가 뭐 인턴을 통해서 알았던 사람이라든지 뭐 그런 사람들이 졸전에 올 수도 있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사실 굉장히 사소한 부분 아니나 굉장히 우연인 것 같은 부분에서 취업이 시작되는 경우를 너무나 많이 봤어요. 저를 포함해서. 운도 네. 물론 중요하겠지만 물론 제가 이제 말씀드리는 거는 그 전제 조건은 정말 자기가 준비가 돼 있어야 되고 그리고 자기가 기본적인 준비 해야지. 그러니까 뭐 실력이라든지 아니면 뭐 포트폴리오라든지 프레젠테이션이라든지 여러 가지가 최소한 준비가 돼 있다는 전제하에서 그 다음은 사실 또 그 알파가 있는 거라고 생각하죠. 그럼 그 붙었을 때 부모님 엄청 좋아하셨겠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물론 좋아하셨는데 그냥 졸업했을 때 좋아하셨던 것 같아요. 얘 등록금을 더 이상 안 내도 뭐 약간 그런 느낌? 네, 이 자리를 빌어서 다시 한번 부모님께 감사하다는 말씀. 부모님 일단 너무 만약 많이 한국에서 했죠? 미국으로 오고 싶어하는 어떤 미래 디자이너들 되게 한마디 좀 현실적인 조언을 마지막으로 해준다면 제가 한국의 디자이너로 이제 일하고 있는 친구들도 있고 동생들도 있고 선배들도 있고 또 여기도 많이 있는데 사실 제 생각에 한국 디자이너 분들이 저는 되게 잘한다고 생각하거든요. 뭐 그게 자동차가 됐든 제품이 됐든 UX가 됐든 뭐 어떤 부분이 됐든 저는 굉장히 잘한다고 생각하는데 사실 이게 쉽게 넘기 쉽지 못하는 벽이 있긴 있어요. 그게 뭐냐, 랭귀지 베리어, 그렇죠? 그래서 언어적인 부분이 사실 모든 사람들이 제일 힘들어하는 부분인 것 같아요. 그래서 너무 실력 있고 포트폴리오도 있고 하지만 정말 뭐 전화 인터뷰를 일단 패스하기가 쉽지 않은 사람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 부분이 굉장히 걸리죠. 그래서 저는 실질적으로 만약에 외국에서 일을 하고 싶고 미국에서 디자이너로서 살아가고 싶은 분들한테는 정말 그 언어적인 부분을 가장 빨리 극복하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게 극복이 안 되면 사실 만약에 혹시 취직이 된다 해도 살아남기 쉽지 않아요. 옆에서 지금 500% 공감하고 있는 애아빠의 중생활입니다. 이게 정말 특히 미국은 정말 말로 먹고 사는 사회인데 그렇죠. 정말 매주 미팅하고 매주 PT하고 그리고 정말 약간 싸워서 이겨야 되는 그런 사회 구조인데 한국인은 좀 약간 좀 많이 이해하고 예스하고 또 문화적으로 일단 그렇고 거기에 이제 언어적인 배리어가 있다면 너무 힘드실 거예요. 그 부분들을 가장 먼저 저는 극복해 하셨으면 좋겠다고 생각하고 그거가 된다면 그 다음에는 사실 또 미국에 굉장히 많은 회사들이 있고 또 굉장히 많은 기회들이 여전히 있어요. 그래서 그런 거를 좀 잘 조사를 하신다면 한국에서 영주권을 받아서 오실 수도 있고 아니면 취업 비자를 회사랑 얘기를 해서 할 수도 있고 물론 쉽진 않지만 저는 그런 게 다 가능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리고 실제로 한 사람들이 제 주변에 있고 저도 학생 비자로 시작해서 지금 여기 영주권을 받아서 살고 있는 케이스이기 때문에 충분히 가능하다고 저는 그래서 질문이 생각나는데 고등학교 미국에 오기 전에 다시 돌아가도 똑같은 선택을 할 것 같아요? 이거 고민된 근데 저는 또 유학 갔을 것 같긴 해요.
아트센터는 좀 고민할 것 같아요. 그렇지만 유학은 절대 후회하지 않아요. 아트센터 다 말했네요. 안다 아트 해도. 땡땡. 아트 땡땡. 네. 물론 이게 제가 좀 현실적으로 다시 말씀드리자면 유학 간다고 다 잘 되는 경우가 절대 아니고 유학에서 이제 투자 대비 리턴을 봤을 때 일단 내가 뭐 한국에서 고등학교를 나오고 한국 대학교를 나오고 취직을 하는 경우와 내가 한국에서 고등학교 때 유학을 가고 혹시 대학교 때 유학을 갔을 때 정말 그런 투자 비용이 사실 엄청 많이 차이가 나거든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차이가 많이 나는데 내가 이만큼의 투자를 할 만한 가치가 있는지 일단 뭐 내가 그런 자신이 있는지 먼저 어린 친구들이라면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고 이게 가정 형편이 이게 그러니까 파이낸셜리 서포트가 될지 안 될지도 고민이 지금 와서 생각해보면 굉장히 어떻게 보면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한번 고민해 보시고 그런 준비와 또 그런 여러 가지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난 가고 싶다면 저는 가시는 것도 나쁘지 않다 생각해요. 근데 갔을 때 정말 열심히 하셔야 될 것 같고 유학을 갔다고 정말 제 주변에도 정말 그냥 졸업하고 다시 한국 가서 취직하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유학생의 메리트는 사실 많이 옛날 같진 않죠. 잘 생각하고 고민하시기 바랍니다. 와, 오늘 진짜 인터뷰 해주셔서 고맙고 인사할게요. 여러분 고맙습니다. 안녕. 또 뵐게요. 혹시 또 남는 질문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여러 물어볼게요. 안녕.